언박스할 때 제일 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카메라 본체가 이렇게 계란판 위에 들어있고, 네. 알파7 마크4 본체. 오늘의 언박스는 소니의 신상이죠. 나름대로의 신상입니다. 이미 신상이라고 할 만한 기간은 좀 지나긴 했는데 발매하고 제가 지금 구입을 했으니까 신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새 반도체 대란 때문에 꽤 구하기 힘들어서 저도 3월 초에 예약해서 4월 중순인 지금 물건을 겨우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소니 E마운트 중급기, 실질적인 캐시카우, 실질적으로 E마운트를 끌고 나가고 있는 알파7 마크4 입니다. 알파7 마크4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좀 많긴 하지만 각설하고 먼저 언박스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번들킷이 아니라서 생겼고, 정면에 이렇게 알파7의 로고와 하단에 어쩌고저쩌고가 들어있죠. 잘 읽지 않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알파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알파7 4. 정확한 명칭은 알파7 4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7 마크4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식 명칭인가요 이게? 저는 그냥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쓴다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댓글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 봉인실을 뜯으면 이제 낙장 불입입니다. 반품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고 오픈하는 거니까 그냥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니코리아의 보증서와 간단 설명서, 그리고 참고 설명서, 그리고 액세서리들이 적혀있는 브로셔 세트들. 이건 설명서가 아니라 무슨 메모리 카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리고 소니 하면 생각나는 거 역시 우리 소간진 님이시죠. 알파 유니버스의 유튜브 채널 광고, 시스템 가이드북. 근데 이거 꼭 읽어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대한 것보단 약간 그 브로셔죠. 이런 걸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망원 렌즈가 있고, 렌즈 종류가 이렇게 있고. 예전에 이게 되게 큰 책자로 나왔지만 요새는 원가 절감인지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초점이 카메라에 잘 맞으려나요? 이제 언박스할 때 제일 두근거리는 순간입니다. 카메라 본체가 이렇게 계란판 위에 들어있고, 이게 부직포네요. 이게 카메라인데 부직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종이 뭘까요? 일단 떼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저는 사실 알파7 스트랩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다 비닐이었는데 환경을 생각하나 봅니다. 만져보니까 이것은 배터리, 만져보니까 이것은 충전기. 그렇다면 아까 이 종이는 USB 케이블이군요. 이게 끝인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계란판 안쪽에 뭘 넣어줬는데 없네요. 구성품을 늘어놓자면 먼저 알파 마운트 시스템 북과 지류들, USB, 충전기, 배터리, 트랩, 본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꺼내볼까요? 하나씩. 소니제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대망의 알파7 마크4 본체.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제가 지금 당황하는 이유가 케이블 프로텍터가 없네요. 7C를 쓰면서 HDMI 케이블 프로텍터가 없어서 완전 불편했었는데 이분은 케이블 프로텍터가 없습니다. 오호, 이렇게 되면 싸제를 사서 쓰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지류를 한번 열어볼까요? 웬만하면 다 여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열게 만드네요. 이거 그냥 USB 케이블만 들어있습니다. 그런 얘기인 즉슨 알파7 마크4는 알파7 마크4는 원가 절감이 더 들어가서 구성품이 더 없습니다. R3에만 해도 케이블 프로텍터가 들어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걸까요? 아니요, 박스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영상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당황스럽군요. 안 쓰는 걸 좀 빼놓겠습니다. 언박스를 해봤으니 이제 소니 알파7 마크4 본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게 새 거라서 그런지 좀 만지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까칠까칠한 이 무광이 살아있습니다. 그립부는 4세대 A7R4부터 시작된 4세대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그립부가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보이시죠? 그립부가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손가락이 좀 덜 남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좀 손이 좀 큰 편인데
이렇게 잡아도 쓸 때 특히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부터 보자면 하슈 커버, 그리고 이 PASM이 좀 단촐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단촐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하단부에 이렇게 사진, 동영상, 그리고 슬로우 앤 퀵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돌릴 수 있는 레버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누르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과 사진을 전환할 땐 다이얼을 조절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이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M에서 바로 돌려서 동영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세대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이렇게 C1 버튼이 동영상 버튼으로 바뀌었고 C2는 그대로 있습니다. 버튼의 감은 A7C나 알파9 등의 3세대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출 보정 다이얼이 이제 전통적인 이 노출 보정 다이얼이 아니라 다른 다이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게 없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락, 버튼을 누르면 락, 버튼을 다시 해제하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락이고요.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다시 눌러서 튀어나오게 되면 락이 해제가 됩니다. 제가 알파9을 오래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이얼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합니다. 쌍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C1 버튼은 여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AF4는 그대로 여기에 있고 A락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펑션 버튼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휠과 십자키가 되는 이 버튼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1세대에는 이 다이얼이 노출 보정이나 조리개를 담당을 했습니다. A7C도 이 휠로 담당하게 해놨던 마성의 휠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십자키가 훨씬 편하고 1세대부터 쭉 느낀 건데 이게 조금씩 돌아가는 느낌이 좋아지고 있어요. 단단해지고 있고 1세대는 이 휠과 십자키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A7C도 이 십자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다이얼이 없기 때문이죠. 컨트롤러도 없고 이걸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측거점을 변경을 하다가 이걸 잘못해서 깔딱 하고 돌리게 되면 디폴트 값이 ISO가 갑자기 딱 뜨면서 아 짜증이 난다. 1세대, 2세대 A7C는 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몇 년째 이 휠에는 아무 기능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A7C는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이 후면 다이얼처럼 쓰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십자키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가운데 확인키도 건재하고, 다만 이 가운데 확인키가 칠이 잘 벗겨지니까 요거 누르실 때 좀 조심하시고 손톱 끝으로 누르다 보면 한두 달 쓰면 칠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절대 스킨 같은 걸 바르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A7C는 그냥 스킨을 발라버렸습니다. 두 번째 쓸 때는 여기가 벗겨지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커스텀 버튼인 C4 버튼은 기본적으로 휴지통으로 되어 있고 1세대는 이게 잘 안 눌렸던 초기 불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플레이백 버튼, 그리고 C3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메모리를 읽고 쓰고 할 때 들어오는 LED 램프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바뀐 부분이죠. LCD. 같은 4세대인 알파7R 마코와 알파1은 틸트형이지만 얘는 스위블형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같은 스위블을 사용하는 캐논과는 조금 운영법을 좀 다르겠습니다. 저는 EOS R과 EOS R5나 R6 같은 경우엔 이렇게 스위블을 돌려놓고 뷰파인더만 보는데, 이분들은 좀 뷰파인더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경쟁사의 뷰파인더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마크4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파1과 R4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스위블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위블을 돌리는 느낌은 새거라서 그런지 좀 빡빡합니다. 근데 뭐 이거 빡빡한 게 힘이 드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새거라서 기압이 바짝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고, 여는 방식은 아래로 레버를 당기고 메모리 카드 슬롯을 당겨서 딸깍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의 종류는 슬롯 1에 CF 익스프레스 A가 들어갑니다. 그거 아니면 SD 카드를 넣어야 되죠. CF-A는 제 생각엔 소니의 메모리 스틱과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니가 자사의 독자적인 규격을 고집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90년대부터 그것 때문에 망하기 시작했죠. 그놈의 베타, 그놈의 메모리 스틱, 심지어 플레이스테이션에 들어갔던 그 메모리 카드들 생각하면 정말 답도 안 나옵니다. 싸기라도 하면 되는데 비싸게 팔기 위한 요량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CF-A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은 값의 B는 가격이 같다면 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국내에서는 CF 익스프레스 카드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아마존 같은 해외에서 구입을 많이 했는데, 올해 초에 그리고 3월쯤에도 B&H에서 델킨 2테라 CF-E-B 카드를 한화 약 7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니는 그 가격대면 160기가가 40만원
원이에요. 44만원쯤. 2배 해봐야 더 비싼데 320기가겠죠. 그것도 물건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A카드가 작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남들 다 쓰는 B 통합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소니만 쓰실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저는 다 같이 쓰기 때문에 CFE A카드는 아마 구입 안 할 것 같습니다. 4세대는 확실히 셔터 버튼의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이 3세대에 비하면 기하학적으로 발전한 셈이죠. 게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 각도도 좀 달라졌습니다. 경사면이 좀 달라져서 아무래도 좀 흔들리지 않게 셔터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좌측에 슬롯들을 하나씩 열어볼까요? 자, 먼저 3.5파이 녹음 단자, 이 빨간색 색깔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헤드폰 단자, 이 모니터링용 헤드폰 단자들입니다. 그리고 USB-C, 그리고 멀티 단자, 그렇고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HDMI 단자가 있네요. 이건 좀 의외네요. 제가 여기까지 확인 안 하고 구입을 했는데 영상 찍을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알파7 마크4가 발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발열 이슈는 아무리 봐도 스마트폰만큼 뭐 몇 억대씩 파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개발비를 뽑을 수가 없고 한정된 금액 안에서 어떻게든 성능을 향상시키다 보니 발열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바디에서 어떻게 발열을 잡겠습니까? 좀 크게 잡고 싶었으면 캐논의 R3 정도는 돼야 전체가 방열판이 돼서 나는 발열로 뻗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죠. 이것보다 한 1년 전에 나왔던 캐논의 EOS R5가 발열 이슈가 좀 시끌시끌했죠. 알파7 마크4도 겨울에 발매를 해서 아직까지 큰 이슈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발매되고 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사신 분들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니까 발열로 뻗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LCD를 닫아놓고 메뉴만 좀 봤는데 뻗어버렸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나는 잘 쓰고 있다 라는 분들도 계시죠. 개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매된 지 5개월쯤 됐으니까 잡히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펌웨어도 나왔고 이런 스위블 LCD류, 틸트 LCD류가 있으면 열고 쓰시는 게 장시간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찍으실 때 좋습니다. 원래 여기 뒤에가 방열판이기 때문에 열려 있어야 돼요. 이걸 닫아놓고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렌즈를 결합을 해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탐론의 35-150 f2부터 f2.8 di3 vxd 렌즈입니다. M4를 사게 된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 렌즈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RCLC가 좋긴 한데 그립이 작고 무게중심을 맞출 수가 없어서 와 이걸 쓰는데 바디가 좀 가벼운 것 빼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R3에 물려쓰게 됐습니다. 4세대는 장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4세대는 어떨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마자 크고 아름다운 렌즈를 장착을 하네요.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배터리 하나 좀 빌려올까요? 먼저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알파7C보다는 낫습니다. 왜냐면 손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 지울 수도 있고 이 그립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위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메모리 카드를 슬롯 1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MI가 없어서 레코더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원이 켜졌네요. 메뉴, 새로 생긴 메뉴 화면이군요. 이 세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레코더를 붙여서 세팅편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소감까지만 할게요. 이게 너무 일이 커지네. 뭐 내 돈 주고 산 건데 이걸 이렇게 엄청나게 리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유튜브를 위해서는 하긴 해야겠죠. 파지한 소감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앞으로 쓸 때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딸랑거리는 이놈의 스트랩 고리가 불편해서 이걸 항상 제거하고 씁니다. 근데 약간 사소한 거긴 한데 소니가 신경을 좀 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트랩 고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스트랩 고리가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달깍달깍달깍달깍 거렸어요. 동영상을 찍다 보면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내장 마이크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뀌었죠. 이제 달그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빼고 쓰십니다. 달그락거리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구입을 하면 스트랩을 항상 사제를 쓰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 고리를 빼고 다른 걸 걸어서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안 들어가게 돼서 무척 좋네요. 어차피 외장 마이크를 쓰지만 그래서 급할 때 내장 마이크를 쓸 때 이 딸그락거리는 소리 안 들어가게 해놨다는 게 유저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의 언박스는 여기까지고 쓰면서 리뷰가 좀 쌓이게 되면 리뷰나 설정은 어떻게 하는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